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습니다. 구단은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선수단 장악 실패로 인한 문책성 경질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축구 팬들의 관심사는 알론소의 다음 행선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연히 리버풀도 거론되는 구단이고요. 만약 범위를 프리미어리그로 좁혀본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구단은 세 곳이에요. 마이클 캐릭 임시감독 체제가 확정적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마스 프랭크가 언제 경질돼도 이상할 것이 없는 토트넘 호스퍼, 그리고 올 시즌 내내 경기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구단은 역시 리버풀이에요. 알론소가 리버풀의 레전드 선수 출신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는 리버풀 소속으로 210경기를 소화했으며 18골 19도움을 기록했어요. 심지어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서 리버풀 동점골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알론소가 근본을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말들도 있어요. 자신이 몸담았던 클럽의 감독직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알론소가 리버풀 감독직을 맡게 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간이 많이 포함된 영상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리버풀의 적합한 감독. 올 여름 리버풀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며 슈퍼스타들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리버풀답지 않은 파격적인 행보는 많은 콥들을 설레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현재 리버풀의 지난 이적 시장은 방향성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패한 이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지고 있죠. 리버풀의 선수 영입은 선택과 집중이 아닌 중복 포지션 창출로 이어졌어요. 결과적으로 팀 밸런스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당연히 슬롯 감독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런 언밸런스한 선수단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 또한 감독이 갖춰야 할 능력 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리버풀이 새 판을 짜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감독이 알론소라고 생각합니다. 전술적 색채가 리버풀과 어울리기도 하고요. 레버쿠젠 시절 알론소 감독 전술의 특징을 몇 가지 키워드로 나눠보자면 3-4-2-1 전술을 기반으로 높은 라인을 유지한다. 그리고 공간에서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보한다. 공격에서는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 활용하며 공수가 전환되는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속도를 높인다. 여기서 빠른 전환을 통한 기회 창출은 클롭 감독이 심어준 리버풀의 색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리버풀은 그 색채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죠. 또한 리버풀은 라인을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전술 구조 자체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비르츠는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서 볼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거죠. 프림퐁도 레버쿠젠 시절에 비해 폭발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비르츠는 레버쿠젠 시절 알론소 감독 시스템의 두뇌를 담당했던 선수입니다.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주된 공격 루트로 하는 알론소 볼 최고의 무기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알론소가 리버풀의 감독이 된다면 비르츠 활용법만큼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충분히 나올 거라는 거죠. 물론 아무리 알론소가 오더라도 3백을 바로 쓰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현재 리버풀의 센터백 뎁스가 너무나도 얇아요. 만약 리버풀이 알론소를 장기적인 플랜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센터백보다도 반드시 한두 명은 추가로 영입해야만 합니다. 이번 겨울은 물론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매물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센터백 뎁스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알론소가 현재 리버풀이 가진 자원들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판은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알론소 볼 인 리버풀. 만약 알론소식 3-4-2-1 전술을 현재 리버풀에서 구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라인업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전술의 장점은 센터백 숫자 확보로 인한 맥칼리스터의 수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라가 돌아온다면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모두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죠. 최근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 리버풀의 공격 밸런스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르츠, 커티스 존스, 케르케즈로 이어지는
가지는 삼각구도의 유연함은 이미 슬롯볼에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들의 유기적인 스위칭은 상대 수비의 균열을 만들어 에키티케를 향한 공간 패스에도 효율을 가져올 수 있죠. 사실 여기서 케르케즈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레버쿠젠이 무패 우승을 달성했던 시즌 알론소 감독 전술의 핵심은 풀백의 활용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양풀백인 그리말도와 프림퐁은 전혀 다른 스타일을 가진 선수였으며 각기 다른 이들의 움직임은 레버쿠젠 공격 전개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죠. 두 선수의 히트맵을 비교해 볼게요. 같은 풀백임에도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시나요? 우선 좌풀백인 그리말도는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에 능한 선수입니다. 흔히 말하는 인버티드 성향을 가진 선수라는 거예요. 조금 더 미드필더스럽게 뛴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반해 프림퐁은 직선적인 움직임을 선호하며 보다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윙어처럼 뛰는 거예요. 두 선수는 모두 기회 창출에 장점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3-24 시즌 그리말도는 컵대회 포함 51경기에 출전해 12골 17도움, 프림퐁은 47경기 14골 10도움을 기록했죠. 하지만 프림퐁은 직선적인 돌파 이후 크로스를 통한 기회 창출, 그리말도는 중앙 지역으로의 패스를 통한 기회 창출에 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론소 감독은 두 선수의 성향을 이용하는 비대칭 전술을 활용합니다. 레버쿠젠은 그리말도의 중원 합류로 인한 왼쪽 지역에서의 수적 우위를 점하며 태부 전술을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합니다. 또한 상대 수비가 왼쪽으로 당겨지면 프림퐁을 향한 반대 전환으로 또 다른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죠. 양풀백의 스타일 차이를 전술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여기서 그리말도와 프림퐁을 연결시켜주는 선수가 바로 비르츠고요. 하지만 리버풀의 좌풀백인 케르케즈는 그리말도와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선수입니다. 오히려 프림퐁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선수라고 볼 수 있죠. 명확해지는 시장 방향성. 만약 알론소가 감독으로 부임한다면 리버풀의 시장 방향성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노려야 하는 선수의 윤곽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모하메드 살라는 결국 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적어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시점인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판매는 이루어져야 해요. 구단 입장에서는 사우디 이적이 가장 좋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살라의 이적료로 1억 파운드 이상을 지불할 수 있는 곳은 사우디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살라 자리를 대체할 선수는 1대1 돌파가 되는 유형의 선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실 가능성을 배제하고 보자면 개인적인 1순위는 호드리구입니다. 물론 브라이튼의 민테도 괜찮고요. 역시 가장 필수적으로 보강해야 하는 포지션은 센터백입니다. 코나테는 여전히 리버풀의 미들맨이 아니며 크라벤 센터백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죠. 거기에 반다이크의 폼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으며 레오니 또한 아직 유망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리버풀은 주전급 센터백이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리버풀은 앞으로 영입하는 센터백들의 조화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선수와 뒷공간 커버에 능한 선수를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하죠. 현지에서 리버풀과 조금이라도 링크가 있는 주전급 센터백 자원은 인테르의 알렉산드로 바스토니,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크 게이, 도르트문트의 니코 슐로터백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세 선수 모두 데려왔으면 좋겠지만 두 명만 골라보자면 개인적으로는 게이와 슐로터백이 땡겨요. 슐로터백은 현재 유럽에서 빌드업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센터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대축구에서 센터백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게이는 거의 모든 능력이 출중한 육각형 유형의 선수입니다. 속도가 빠르기에 뒷공간 커버 능력도 좋은 편이고요. 거기에 홈그로운까지 충족되기에 더욱 가치가 높은 선수입니다. 마무리. 사실 저는 지금까지 슬롯 감독을 시즌 중간에 경질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슬롯을 지지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비 알론소라는 강력한 대안이 생긴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시즌 중간에라도 교체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시즌 종료 후에 선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오늘은 리버풀과 알론소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알론소 감독 선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박호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